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그림 6-18에서 6-20 자료 표기 방법. 자, 뭐 여러분들 218쪽부터 해가지고 쭉 나와 있어요. 일단 한번 읽어보자. 세로좌표와 가로좌표 값의 교차 위치의 기하학적 도형으로 이제 표시해주고. 뭐 도형 뭐 있어? 동그라미, 세모, 네모, 그지? 별표, 뭐 이렇게 자료점에 이제 표시해준다는 얘기죠, 그죠? 도형은 서로 가장 잘 구분되도록.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나와 있는 거는 끝근선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표적 행동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로 만약에 할 경우라든지 대상이 하나동이 아니고 뭐 A, B, C 이렇게 뭐 3명 정도에 해당되는 뭐 그런 거라든지 하면은 이게 도형이 잘 구분되도록 하고 자료 표시 선 있지. 선도 다르게 표시해야 돼. 뭐 굵게 점선 뭐 점선에 길고 짧게 뭐 이런 식으로 각각 다르게 표시해서 구분할 수 있어야 좋아요. 근데 그렇게 또 그래프를 그리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지? 이제 정확하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주면 더 좋다는 얘기지, 그지? 세로좌표 위에 자료 표시점이 놓이지 않게. 자, 그러면 6-18에 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그죠?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도 자료 표시 가로좌표에 자료 표시점이 놓인 경우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로좌표 점이, 그러니까 여기가 여러분들이 0부터 이렇게 원점에서 만나는 교차점에서 0 이렇게 하면 이게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면 조금 위에서 시작해주면 가로 좌표의 이제 표시선이 표시점이 놓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로좌표의 0점은 가로좌표보다 살짝 윗부분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지? 가로좌표를 중심으로 연속적일 때 두 점을 연결하고, 그리고 시간적 공백이 있는 경우 자료 표시점을 비연결, 그리고 눈금 생략 표시선의 전후 자료점들을 비연결, 서로 다른 상황의 자료 비연결, 아까 같이 연결하면 안 되잖아, 그지? 그리고 공백이 있다는 거는 뭐 주말이 끼었다든지 이래가지고 뭐 회기별로 한다든지 날짜별로 할 경우에 공백이 있으면은 연결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되겠죠, 그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 그잖아? 보통은 뭐 이렇게 연결선상에서 회기별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 회기의 뭐 기간이라든지 시간의 정도 이 부분들이 좀 길게 이래 되면 그거는 사실은 이게 연결선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표시점 이 부분들을 비연결하는 게 맞아, 그치? 그리고 서로 다른 상황의 자료도 이제 비연결을 하고, 그리고 상황 구분선 있었지, 그치? 세 종류 이상의 자료 표시선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제 복잡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1번 보고 그냥 넘어갑시다. 컴퓨터로 쓴 그래프 그리기. 컴퓨터로 쓴 그래프, 뭐, 여러분들, 그죠? 뭐, 이렇게. 엑셀 프로그램 잘 쓰는 친구들은 엑셀로 하는 게 좀 편하다고 하더라. 자, 요게, 요렇게, 사용해가지고, 지금은 뭐 또 다르지, 그지? 계속 좋은 버전이 나오니까. 버전이 좋으면 좋을수록 좀 까다롭기도 한데, 이제 우리가 상황의 어떤 이제 뭐 확인해야 될 부분들을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는 건 또 좋은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있겠지, 그치? 자, 여러분들 한번 보면 될 것 같고.
선 그래프 다양 응용해서 그래프는 사용자의 목적에 맞게 여러 모양으로 이제 응용할 수 있다. 자, 여러분들 봐봐. 6-21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죠? 그 다음에 6-22 선 그래프 과제 분석을 단계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6-23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보통 보면은 이제 선 그래프는 또 뭐 다르게 그렇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자, 그리고 6-20 반응계열 관찰 기록 방법을 적용한 그래프에서도 그죠? 촉구의 수준에 따라서 단계를 하나, 둘, 셋, 넷, 뭐 5개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별로 이렇게. 자, 이것도 좀 그렇게 사용을 한번 해보면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6-25 선그래프군요. 기초선 중재 유지, 기초선 중재 유지 이렇게. (226쪽에) 여러분 한번 보고 그래프는 그죠? 이런 부분들이 있다 하는 걸로만 확인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세로 좌표에 나타난 자료의 크기는 그 227쪽 자료의 시각적 분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자료의 크기는 평균선 값이 전체 자료점의 수분의 모든 자료의 y축 값의 합 이렇게 자료의 수준 그 다음에 자료의 경향하고 경향선 이렇게 나와있지 그지? 한 상황 내 자료의 방향과 변화 부분들 경향선은 자료의 방향과 변화 정도를 나타내는 직선 이제 경향선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야죠. 자, 자료의 수준 같은 경우에는 227쪽 보면은 평균선 값을 이제 구해야 되는데 전체 그 평균선을 그리는 방법이 한 상황의 모든 자료점의 y축 값을 합한 것을 그 상황 내의 전체 자료점의 수로 이루어진 값을 x축과 평행하게 긋는 선인데 이 평균선 값을 구하는 공식이 이제 이렇게 평균값이지 이제 경향 픽선의 기울기 경향선.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여러분들 6-26에 보면 네, 순서들이 나와있지 그지? 경향선 그리는 순서 차례대로 이제 이렇게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료점 10개인지 자료점의 총 개수를 절반으로 나누어 수직선으로 일단 구분하고 자료점의 총수가 홀수일 때 위치상 X축을 중심으로 중앙에 있는 자료점을 지나도록 이제 구분선을 그어준다는 얘기지. 그럼 5, 6획이 구분선이 되겠지, 그죠? 5, 6획이 사이에 선을 긋는 거지, 그지? 그다음 반으로 나눈 자료점들에서 X축을 중심으로 한가운데 날짜나 핵에 대한 자료점을 찾아서 표시한다, 그지? 그리고 그래 자료점 지나도록 이제 세로좌표 평행이 되게 수직선을 이제 그어줍니다. 이때 자료점 수가 짝수이면 중간 부분에 표시해서 수직선을 그을 수 있지, 그지? 그리고 반으로 나뉜 나머지 자료점 방법으로 이제 수직선을 그어주고 되겠지? 수직선이 이렇게 그어졌지, 그지? 중간이지, 그지? 앞에 기초선 중재하면 앞에 자료점들이 5개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중간에 이렇게 수직으로 그어준다는 거죠. 자, 이렇게 쭉쭉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자. 읽어보면 될 것 같아. 지금 뭐 우리가 이걸 할 부분 아니니까. 그리고 경향선 부분도 경향선 부분을 이제 그리는 순서 쉽게 그리는 또 방법이 있으면 또 좋겠죠, 그죠?
변화선 그리는 순서 해가지고 2분의 1 수익선을 구분했지, 그지? X축을 중심으로 한가운데 해당하는 자료점을 표시하고 그 다음에 그 자료점 지나도록 세로좌표와 평행이 되는 이제 수익선을 그어줬죠, 그죠? 세로좌표와 이제 평행이 되는 수익선.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세로로 이렇게 그어줬다는 말이지. 가로가 아니지. Y축을 중심으로 자료의 중간값을 찾아서 그 자료점을 지나 가로좌표와 평행이 되도록 이제 수평선을 그어줍니다. C. 그지? 6-26에 이제 표현되지. 수익선과 수평 교차에 만든 두 점을 통과하는 직선을 그리지, 그지? 짝짝, XY, 이래가지고 두 개 교차하는 점을 갖다 쫙 그어줘요. 그리고, 두 교차점을 잇는 선의 위, 아래로 자료점 수가 동등하게 이제 선을 그으면 중앙 2분 경향선이 된다는 거지. 2. 자, 자료의 변화율은 232개, 여러분. 자, 자료의 이제 변화율은 자료 수준 안정도 또는 뭐 이렇게 경향선을 중심으로 자료가 퍼져 있는 범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퍼져 있는 범위라는 거는 안정적인 부분, 거기에 이렇게 모여 있다는 거지, 그지? 경향선을 중심으로 자료가 이제 퍼져 있는 범위를 의미하는데 주로 자료의 y축 값의 하한선 값과 상한선 값으로 이제 범위를 이제 나타내고 자료 분석에서 변율이 심한 경우에는 자료가 안정될 때까지 좀 더 많은 자료를 구해 보아야 된다. 이게 뭐 갑자기 급박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에도 사실은 그 데이터를 우리가 성급하게 막 이렇게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는 없다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이제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상황간 자료의 중첩 정도, 두 상황 간의 자료가 세로좌표 값의 같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정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그림 6-30에 보면 중첩 정도, 기초선하고 중재 부분들이 나오지, 그지? 6-30에. 그래서 그 자료 중첩 정도는 여러분들 상황간 자료에 비교했으면 이제 사용이 가능하다. 좀 많이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죠? 두 상황 간의 자료값 중첩 정도를 구하는 방법은 먼저 첫 번째 상황의 자료 범위를 계산하고 기초선이라면 이제 상황 구분을 해놨으니까 두 번째 상황의 자료 그 범위 안에 포함되는 자료점 수를 세워가지고 두 번째 상황의 자료점 총수로 나누고 이제 100을 곱하는 만약에 뭐 여기가 빈도다 하면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들을 이제 찾는 거지, 그지? 그리고 자료점 수를 세워가지고 두 번째 상황의 자료점 총수로 나누고 이제 100을 곱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 일단은 그 중첩 정도가 작으면은 중재 효과가 어떻다고? 크다고. 그지? 기초선하고 점수대가 중첩 정도가 뭐 그 많으면은 중재 효과가 어떻다고 여러분들 생각이 들어요? 중재 효과가 크진 않겠지. 이게 이제 기울기 자체가 경향선 자체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상향을 이제 변화의 어떤 추이 부분들이 그 뭐 정비례는 아니더라도 그지. 기울기의 경향선 부분들이 좀 기울기가 조금은 있어 준다면은 이 중첩 정도가 훨씬 적겠죠, 그죠? 그래프 자체가 여기서 같이 겹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중첩 정도가 작아야지 중재 효과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서 기초선과 중재의 자료값 중첩 정도는 기초선의 자료 범위 0에서 2까지 이런 중재 기간의 자료점이 4개 정도 되는 5회, 6회, 7회, 12회기의 이제 자료 부분은 중재 기간의 전체 자료점은 8개이므로 8분의 뭐 4 해가지고 그걸 퍼센테이지로 나타내 준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자료의 변화율
분석 여러분들 3번에서도 보면 경향선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자료의 분포 정도를 의미하는 변화율은 일반적으로 자료의 세로좌표 값의 하한선과 상한선 값으로 그 범위를 세로좌표 이 기울기가 그지 아니면은 평평하냐 뭐 F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지 똑같지 뭐 E도 마찬가지고 그지 여기서 이제 변화율 부분들이 기울기가 많이 이렇게 경사가 많이 지면은 변화율이 크고 좀 작을 때는 좀 작게 나타나는 거지 그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큰 범위에서 자료의 변화율을 큰 범위에서 작은 범위를 더하고 B 자료 같은 경우에도 또 증가했다가 감소하고 일단 그 상황 구분선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기초선에서 문제 행동이 막 이렇게 발생하다가 중재가 딱 들어가면 어떻게 여기 아주 이상적인 것도 볼 수도 있어요. 쫙 올라가고 있을 때 중재가 딱 시작이 되는 거야. 그래서 문제 행동의 감소로 이렇게 나타나면 굉장히 좀 괜찮겠지. 그지? 이 그래프도 그 기초선하고 중재 부분에 좀 이렇게 아주 우리가 보기에도 괜찮은 모양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여기 뭐 이 F는 뭐 변화가 없는 거지 그냥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D 같은 경우에는 변화가 없다가 올라가는 거, 그지? 얘는 그냥 보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요가 직각성 정도 부분들은 234쪽에 한번 봅시다. 자료의 즉각적 변화란 두 상황 간 자료의 비교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중재 효과가 얼마나 빠르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평가하는데 한 상황의 마지막 자료와 다음 상황의 첫 자료 사이의 차이가 크면 즉각적 변화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와우, 그죠? 이게 상황 구분선 여기에서 그죠? 마지막하고 처음하고 봐봐 기초선에서 문쟁동으로 해야 되겠나 그지? 문쟁동이 많다가 이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딱 돼야 되는데 그죠? 근데 변화는 변화네. 확 이렇게 그지? 자 그리고 자 그냥 여기서는 뭐 그런 변화 부분들을 보여는 거 자료의 즉각적 변화를 보여주는 부분들이 이게 뭐 추이들이 확연하게 다르다는 거지. 아무 변화 없다가 확 올라간다든지 확 내려가든지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상황 내에서의 자료 분석에서 자료가 얼마나 안정적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살펴봐야 되고 상황 간의 자료 분석에서는 자료의 중첩 정도와 수준 변화를 먼저 살피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이제 한 가지만으로 어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이 요인으로 인해서 뭐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분석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 뭐 그래프 상에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분석이나 뭐 이 결과를 이렇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확인시켜 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우리가 보면 이 데이터들이 주로 좀 양적인 부분에 좀 치우쳐가 있잖아, 그지? 그러면은 질적인 부분하고 양적인 부분들을 통합적으로 뭔가를 결과를 제시해 주는 게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 전체 이게 뭐 이 자료 분석 요 방법에서 어느 한 가지 분석 그 방법이라든지 뭐 요인으로만 이렇게 우리가 분석이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기 어렵다. 근데 그래프는 저 그냥 예시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보통 보면은 기초선하고 중재 부분들의 그래프가 뭐 통계적으로 이제 이게 그
의사결정이라든지 우리 앞에서 이제 프로그램의 어떤 중재 부분들이 잘 이제 설계가 되었을 때 프로그램 이제 적용 부분에 있어 가지고 기초선에서 이제 중재 부분들의 이제 효과성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데이터들을 더 많이 자료를 더 많이 취합해서 개별화 교육이라든지 인터벤션 부분들을 좀 지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그래프는 그냥 우리가 예시를 나타내기 위해서 한 거니까, 그냥 그래프는 이런 자료의 즉각적 변화 정도 부분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235쪽에 A하고 여기도 B 있지, 그지? 여기는 이제 중첩되지 않은 자료. 이제 A에서는 기초선 중재를 하면은 기초선하고 중재가 겹치는 부분들이 없죠, 그죠? 중첩되지 않는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중첩되지 않은 자료가 중첩 정도가 크지만, 경향 변화가 이제 확실한 자료. 경향 변화가 확실한 자료도 데이터로 많이 이제 쓰기도 하는데, 딱 요런 모양대로는 잘 안 나오지, 그지? 이 그래프의 예시일 뿐이에요. 이렇게만 나오는 게 맞나? 그건 아니고. 그래서 시각적 분석할 때 여러 요인을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이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분석하는 이제 주된 목적이, 이제 중재를 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 평가 부분들에서 뭘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누구나 이렇게 쉽게 파악할 수 있게끔, 그죠? 소통적인 부분들에 기인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대상자 우리가 이런 이제 자료를 제출하는 거 외에도 학생의 어떤 자기의 이제 기록이라든지 관찰된 그런 결과들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줄 수도 있는 거고, 교사가. 그래서 자료를 그래프에 옮겨가지고 자료를 기초선 자료와 비교하면 중재 자료의 변화라든지 경향을 잘 살펴주고 효과를 평가할 수 있고, 중재 효과를 평가할 수 있고, 그죠? 자, 그리고 그 중재 효과 부분들이, 경향성 부분들이 이제 기울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사가 많이 없다든지 그냥 그대로 계속 그냥 중첩되는 정도만 너무 많이 이렇게 보유를 한다면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프로그램이든 이제 어떤 이제 학습적인 그런 부분이든 수정 보완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 아이들한테 이제 인터벤션이 중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이제 그래프를 잘 활용하는 부분에서 적용 부분, 우리가 중재에 이제 보완 수정해야 될 부분들을 이제 파악할 수 있다 하면은 굉장히 유익하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시각적 분석의 이제 논쟁점에서 보면, 여기 또 이제 경향 분석. 그냥 책하고 그냥 뒤죽박죽 중첩 정도, 그지? 6-29, 그 다음에 상황 간의 자료의 비교에서만 이제 중첩 정도, 그죠? 중재 효과의 효과성 부분들이, 얘기할 때 중첩 정도가 많으면, 그죠? 같은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거지.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죠? 자료의 즉각적 변화 정도의 분석, 그래서 여기 중재 효과가 나타난 이제 속도 부분들, 얼마나 안정적인가, 상황 간 자료의 중첩 정도와 수준 변화, 지각적 분석, 여러 분석 요인을 종합적으로 조명할 필요하고, 목적은 중재에 대한 평가 부분들이 될 수 있겠죠. 자, 일단 시각적 분석의 논쟁점, 장단점이 있겠지, 그지? 자,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통계를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는가 모르겠다. 통계적 여기 이제 통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가능하잖아, 그지?
그리고 이제 그 통계 시간에 뭐 여러분들이 그 제대로 된 이제 교육을 받으면은 기본적인 이제 프로그램 들어가가지고 통계를 낼 수는 있지만은 일단 이제 뭐 그래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는 굳이 통계가 아니어도 우리가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이제 그 특수교육 대상자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단일 대상 연구가 좀 많아요. 그래 집단으로 뭐 이렇게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그 IEP의 어떤 기능적인 부분들을 얼마나 이 아이들한테 이제 중재를 하느냐 이 부분에서 약간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 그지? 많은 이 집단으로 뭐 통계를 내기 위해서 집단을 사용한다면, 동질 집단을 사용한다면, 그래서 단일 대상 연구가 좀 주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통계로 단일 대상 연구 같은 경우에는 통계로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각적 분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첨예하게 제대로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지 그 근거 부분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통계적 전문 기술 없이 분석이 가능하고, 이게 이제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개별 학생에 대해서 자료 근거한 결정이 이제 가능하다. 그리고 개별이 중요하죠. 우리 통계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물론 통계도 뭐 중요하지 않다 이거보다도 우리 아이들한테는 개별 학생에 대한 이제 자료 근거 부분들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뭐 특수교육에서는 좀, 우리가 그 그래프 부분들이 좀 중요시되는 부분들이 요거하고 같은 일맥상통하지 않느냐. 그리고 형성평가가 이제 가능하고, 되겠지, 그지? 그리고 중재 도중에라도 자료에 근거해서 중재 수준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중첩 정도가 많아진다 이러면은 중재 효과에 대한 그런 이제 뭐 부분에서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중첩 부분이 많다면은 우리가 뭔가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인터벤션 부분에 있어가지고 뭔가 놓친 게 있는 게 아닌가 그 요인들을 재분석해가지고 이제 수정 보완해서 프로그램을 다시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장점 부분들은 요 뭐 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단점은 분명하고 확실한 원칙이 없다는 거예요. 단일 대상 연구의 그거이기도 합니다. 맹점이기도 해요. 숙련된 분석가의 주관에 크게 이제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시각적 분석은 자료의 연속적 의존성이 이제 높다는 거죠. 통계 분석과 이제 독립적으로 나온대, 그지? 그 통계 같은 경우에는 종속 변수하고 독립 변수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렇게 의미하다로 이제 이렇게 땅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우리가 우리 뭐 직접 관찰이든 이런 관찰을 통해서 형성적인 관찰을 할 때 의존성이 높다는 게 뭐 연속적 의존성이 높다 뭐 이런 부분들이 단점으로 보기에는 좀 그렇지 않겠나, 그지? 자, 그래서 연속적 의존성이 높다는 게, 이제, 연속적인 자료에 상는 자료가 다음 자료의 점수를 예견할 수 있는 정도가 이제 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통계에서는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뭐 독립변수, 종속변수 해가지고 자료값이 굉장히 이제 이렇게 뭐로 인해 가지고 뭐 기능적인 관계만 있는 건 우리가 입증하는 건 알겠는데 자료값이 굉장히 독립적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통계적 이제 분석에서는 한 자료값이 모든 곳에 분포되어 있는 각각의 자료값에 미치는 영향이 동일하지만 시각적 분석에서는 한 자료값이 다른 곳에 분포되어 있는 자료값들보다 연속적으로 앞뒤에 위치하는 자료값이 미치는 영향이 이제 크다는 거지. 이거하고 좀 연관되게 생각나는 거 없나, 여러분들? 있지. 네, 그 관찰자 간 일치도 부분에서 관찰자가 우리가 이 중재의 뭐 목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 그 관찰을 하는 게 좋다. 그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잖아, 앞에서. 그 의미하고 조금 비슷할 것 같아.
굉장히 이렇게 데이터들이 뭐 연속적이다는 부분을 떠나서 그냥 앞에서 묻어 가지고 하는 거 말고 오롯이 그 데이터 그게 하나의 어떤 모든 걸 이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료값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게 이제 통계 분석으로 이제 쓰기도 많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시각적 분석이 장단점이 있고 시각적 분석이 이제 통계적 분석과 이제 서로 이제 뭐 이게 좋다 나쁘다 이게 아니고 서로 보완하고 이런 부분들에 이제 그 지지하는 관계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좀 바람직하겠죠, 그죠? 그래서 시각적 분석 결과와 통계적 분석 결과가 일치할 때 일치하면 대박 그지 경제 효과가 그 통계에서 유의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독립변수, 종속변수의 기능적 관계 부분들이 정확하게 설명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그래프 그리기 막 우르르 지나오면서 그냥 봤어요. 내가 따로 막 이렇게 설명할 건 없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런 과제 분석과 또 이렇게 플러스 해가지고 그런 이제 시각적인 분석 이런 부분들을 같이 접목해가지고 데이터들을 이렇게 한번 뭐 그려본다든지 작성을 한번 해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좀 더 좀 편리하고 이제 그 과제 분석의 어떤 정도 부분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뭐 시간적으로도 좀 단축이 될 것이고 데이터들도 한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뭐 종이에 깔려가지고 그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제 7장부터 좀 발표를 하고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죠? 우리 요 개별 대상 연구에도 7장에도 보면은 시각적 분석에서 보면 그래프에 옮겨가지고 시각적으로 이제 분석하고 평가하는 부분들이 이제 설명이 되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뭐 또 발표하는 그 조가 잘 설명을 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기말이다 그지? 일단 진도 나간 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한 챕터에서 한 챕터에서 세 문제씩 이렇게 발췌가 하고 내가 진도 나간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한 15문제를 내갖고 제출해서 기말을 이제 마무리하고 한 학기를 이제 종강하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7일날 시험 이제 준비하고 그지? 시험 뭘로 치지? 앞에 그렇게 칠까? 그럼 문제가 좀 많을 것 같지, 그지? 범위가 많아지니까, 그지? 일단은 또 만나서 다음 주에 만나서 잠깐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게 있어야 되니까, 그지? 그래서 오늘은 33분 자 여기까지 하고 7장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나보다 더 멋지게 나는 그냥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지? 자 뭐 이게 다 챕터마다 다 중요하지 않은 건 없지만은 그래도 뭐 여러분들이 더 선호하는 그런 공부 방식들이 있듯이 또 우리가 또 그 임용이라든지 이런 데 또 많이 나타나는 문제들도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초이스 해갖고 좀 공부하고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지 그지? 왜냐면은 그래프 이게 많이 나온다고 물론 기본적인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 그래프의 모든 중재 부분, IEP 부분들이 이제 인터벤션 된 부분들을 가지고 그 상황적인 부분들로 또 다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적용 방법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공부를 좀 기본부터 좀 해놓는 게 좋아요. 모르는 것보다 낫지, 그지?
자, 그래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